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제가 유튜브에 있는 한 영상에서 찾은 악플입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악플을 찾으라고 하면 누구나 5분 안에 악플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댓글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런 악플러들로 인해 많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비롯하여 일반 크리에이터들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고 있던 채널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죠. 아무 잘못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실수를 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에게도 사람들은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요즘 뉴스를 보면 악플 고소기사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한 악플은 몇십 년 동안 많은 안타까운 사건을 만들기도 하였죠.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댓글 실명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악플 실명제는 악플 사건을 직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반복적인 악플 사건에도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을까요? 사실 온라인 실명제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현재 온라인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하나뿐이죠. 또한 한국은 반복적인 악플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던 2007년에 현재는 많은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실명 인증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증해야만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와 비슷하게 인증만 한 뒤에 사이트에서 본명이 아닌 닉네임을 쓰는 시스템은 2007년에도 악플러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 제도는 201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발표하였던 폐지 이유는 지금까지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폐지 이유는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재판소는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발표하였고, 이 위헌 판결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 유사한 댓글 실명제를 법적으로 다시 도입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었죠. 심지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던 2009년 한국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도 이 제도의 반영을 요구하였지만 모든 국가의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원했던 유튜브는 운영 철학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자 구글은 한국의 IP를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유튜브에 접속하면 댓글 작성 기능과 좋아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부분적으로 기능을 차단시켜 주었는데요. 하지만 사이트 구조상 VPN이나 지역 설정을 다른 국가로 바꾸면 정상적인 기능 이용이 가능하였고 정부는 우회 시스템까지 손을 대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실명제 무력화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죠. 또한 2007년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 당시 국내 기업들은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국내 기업은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며 보안관리 책임까지 져야 했죠.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한 악플러들은 해외 사이트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자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댓글 실명제를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겠죠. 과거의 위헌 판결과 국내 기업들의 불이익 등으로 댓글 실명제는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댓글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이죠.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는 많은 해외 사이트의 철학을 위반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악플 대응 전략은 없을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은 AI를 기반으로 한 댓글 필터링을 사용합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댓글 내용을 분석하고 욕설, 혐오 표현, 협박의 내용이 담겨있는 댓글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죠. 이는 반복적인 악플을 예방하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악플을 발견하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키워드 필터링으로 특정 단어가 들어간 댓글은 아예 게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거의 모든 사이트에 댓글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악플은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기사를 시청하는 일반인들 또한 눈살이 찌푸려지기 마련인데요. 신고된 댓글은 플랫폼이 심사하여 조치를 취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플랫폼의 악플 대처는 이 정도의 수준에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악플러들은 AI 댓글 필터에 걸리지 않는 말을 사용하여 교묘하게 악플을 남기고 있고 이를 사이트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혐오 발언에 대한 방치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라지지 않는 악플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악플을 남길까요? 실명으로 악플을 남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거의 모든 악플러들은 익명 뒤에 숨어 있죠. 익명성은 책임감을 낮추고 이는 충동적인 행동을 증가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온라인 탈옥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온라인 탈억제 효과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구속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악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받던 압박을 온라인에서 분출합니다. 힘들고 빡빡한 본인의 인생과 다르게 부유하게 사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이 감정은 곧 악플로 변하죠. 악플러들에게 댓글은 일종의 감정 배수구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군중심리 또한 악플 활성화의 큰 이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악플이 있고, 이런 악플이 눈에 보이니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쉽게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 악플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플은 세계적으로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플은 누군가의 삶을 망치고 이를 넘어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악플에 대한 형량은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에서 그치는데요. 악플로 인한 실형 선고는 극히 드물고, 심한 악플을 반복적으로 남긴 악플러도 초범일 경우 선처를 내주기 마련이고, 반성문을 써 제출하면 벌금마저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약한 처벌은 악플러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데요. 적은 액수의 벌금만 내고 끝나니 걸려도 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악플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현실적으로 댓글 실명제가 불가능하다면 가장 빠르게 악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에 따라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 사회봉사, 인터넷 사용 제한까지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면 악플러들에게 충분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죠. 또한 재범일 경우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악플 사건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악플러들은 계정을 삭제시키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악플을 쓰고, 사이트에서 영구정지를 당하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여 악플을 쓰는데요. 경찰청의 통계를 비롯하여 법조계와 심리분석가들 또한 동일한 가해자가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며 입을 모아 재범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 직권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 과정을 밟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이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악플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면 많은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죠. 앞으로는 AI 필터링이 발달하며 AI가 맥락과 의도의 분석을 통해 욕설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표현까지 판단하여 이를 제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법의 강화와 제도의 변경이 시급해 보이죠. 더 이상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